한평생 무용만 했던 제가 24살이란 어린 나이에 억대 연봉의 보험 영업사원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전화하는 스킬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간단하지만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전화 스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연봉을 10배 이상 올려드릴 소비 프로파일러 슈호스트 김민성입니다. 자, 오늘은 전화 스킬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전화 스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상대방과 혹은 타인과 친해지는 과정의 그 관계지향형, 그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죠. 관계지향형의 그런 좀 전화 스킬이 있는가 반면에 이제 좀 친해지고 영업을 위한 스킬인 관제지향형의 스킬 두 가지로 나뉩니다. 친해지기 위한 관계지향형의 전화 스킬은 그 위에 제가 먼저 찍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세일즈를 하는 상황인 그 영업사원이 사용하기 가장 좋은 스킬을 오늘 제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가 왜 중요할까요? 영업사원에게. 사람의 첫인상이 되게 중요하다. 그 초두 효과에 대한 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미 다뤄봤습니다. 근데 이 초두 효과라고 하는 첫인상이 처음에 잘못 바뀌면 그 초두 효과가 변화하는 데는 최소한 6번 이상의 만남을 가져야 그 인상이 바뀐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그만큼 초두 효과는 되게 신중해야 되는 반배치교사 같은 그런 되게 중요한 첫 번째 관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전의 첫인상은 멀끔하게 차려입거나 수트를 차려입거나 메이크업을 하거나 헤어를 잘 정리하는 게 첫인상의 가장 중요한 효과라고 했다면, 그 시대가 변하면서 전화 기술이 발달하면서 아무래도 첫인상은 이제는 전화 매너가 여러분의 영업사원들의 첫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첫인상이라고 하는 이 전화가 또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 후광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사람은 상대방의 인상이나 직위나 직업에 관해서 사람을 평가한다라는 게 바로 심리학 용어에서는 후광 효과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사원에게 전화 스킬은 굉장히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 자, 그럼 이 전화 스킬에 대해서 저와 함께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예요. 12시 이전엔 절대 전화를 하지 않는다. 뭐 직업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어린 나이에 보험 영업을 하면 전화를 할 때는 저는 대부분의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제 주변의 지인들이 이미 보험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인 여고는 아예 불가능했다라는 거죠. 소개 영업을 하거나 개척 영업을 전 주로 했었는데, 그 소개 영업을 했을 때 전화를 할 때는 전 12시 이전엔 절대 전화를 하지 않았어요. 주부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직장인에게 있어도 그렇고 12시 이전의 시간은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루가 시작도 되지 않았고 하루를 시작할 준비도 되지 않은 시간이 바로 12시 이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직장인 같은 경우는 출근할 땐 이미 정신이 없죠. 출근하고 난 뒤에 하루 일을 정리합니다. 보고서도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점심시간 이전에 뭐든지 끝내야 된다는 그 압박감이 있어요. 그리고 12시 이후는 직장인들이 점심 식사를 끝내고 조금 나른한 시간일 확률이 많습니다. 세일즈를 할 때 배부른 상대에게 세일즈를 해라, 밥을 먹으면서 세일즈를 해라, 이런 말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만큼 포만감이 주는 영향이 굉장히 넓다라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12시 이전에 직장인들한테는 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전화를 한 편이었죠. 또 그리고 주부를 좀 봤을 때는 되게 바쁜 시간이에요. 오전에 아이들을 남편을 출근할 때 준비를 해주고 또 가게 되면은 나도 조금 쉬고 청소 좀 한 다음에 내가 유일하게 하루 중에 혼자 올곧이 쉴 수 있는 시간이 12시 이전인데, 그때 전화를 해서 그 시간을 방해한다는 건 제가 늘 말씀드린 상대방의 그 관계 안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전 12시 이전에 전화를 하지 않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물론 특이한 사항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웬만하면 12시 전엔 전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저는 전화만을 하는 요일과 시간을 정확하게 적어놨습니다. 전화 또한 업무예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전화를 한다고 되게 후질근하게 누워서 이렇게 전화를 하잖아요. 상대방 다 알아봅니다. 제가 그 영업사원한테 전화 받았을 때 제일 기분 나빴던 게 언제였냐면은, 이 사람 누가 봐도 차량에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한다라는 게 느껴졌을 때 저는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사람의 목소리는 기분, 상태, 상황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바뀌는 게 또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4시간이나 3시간 정도를 정확하게 정해놓고 앞에 노트와 정확한 복장과 또 모르는 거 있을 때 검색할 태블릿 PC나 혹은 노트북을 딱 놓고 정갈하게 앉은 상태에서 전화를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전문성도, 여러분의 목소리도, 상대방이 여러분을 느끼는 그 후광 효과마저도 굉장히 올라갈 겁니다. 자, 또 다음인데요. 스크립트를 정해놓고 전화를 하라예요. 물론 뭐 영업을 한 지 5년, 10년 또 막 영업의 스킬에 되게 올라가 있으신 분들은
스크립트가 필요 없겠지만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스크립트가 있으면 굉장한 길라잡이가 될 겁니다. 여기서 많이 실수하시는 분들이 그 스크립트라고 해서 1부터 10까지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성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어떤 상품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설을 쓰듯이 써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건 절대 비추천입니다. 스크립트를 작성할 때는 그 이정표처럼 써라 라는 얘기가 있어요. 도로를 가다 보면은 이정표를 보고 여기 이쪽이네, 여기 이쪽이네, 길을 잃다가 조금 길라잡이식으로 받는 느낌 있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말을 할 때도, 쇼호스트를 준비할 때도, 보험 영업을 할 때도 이정표처럼 쓰듯이 저는 스크립트를 써놨습니다. 예를 들면 그 단어를 글로써 스크립트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전화했을 때 그 이슈되는 문장으로 스크립트를 쓰는 걸 저는 되게 추천해드려요.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를 썼을 때 고객에게 딱 전화, 안녕하세요, 저는 그 교보생명의 김민성입니다. 오늘 좋은 이슈가 있어서 연락을 드렸어요. 블라블라블라블라 설명하다가 오늘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게 그 보험사항이 변경되는 게 있는데 이거를 지금 가입하지 않으시면 조금 보험료가 매달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번 달에 이슈 같은 경우는 고객님 지금 상령일이시네요. 상령일이시라고 하는 거는 이 시간에 전화를 안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번에 이런 변액 상품이 나왔는데 이 변액 상품 이런 식으로 그 스크립트를 정확하게 영화 대본처럼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오늘 전달하고자 하는 문장 몇 개만 써놓고 중간중간 말이 끊기거나 대화가 이어지지 않을 때 그 부분을 마치 이정표 보듯이 이용하시면 되게 전화하시는데 편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정말 꿀팁인데요. 전화를 하기 전에 상대방의 SNS를 확인하라 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서상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인 입으로 본인 자랑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왜 너네 잘 되고 싶으면 자기 PR 시대가 왔다, 자기 PR을 잘해야 된다,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자기 PR을 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런 시대가 왜 있었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본인의 기분이나 감정이나 자랑거리를 자기 입으로 잘 못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자기 자랑을 스스로 하는 걸 되게 부끄러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은 SNS를 내가 보여지고 싶은 사람처럼, 혹은 내가 요즘 자랑하고 싶은 것들, 내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보이고 싶은지를 나 대신 말해주는 대변인이라고 생각하고 SNS를 활용하시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SNS만 잘 보면 지금 그 사람의 취미나 관심거리나 혹은 자랑하고 싶은 것들을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제 SNS를 한번 볼까요? 딱 일단 보시면 되게 그 모델 같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하죠. 저도 그 패션쇼 호스트이기 때문에 항상 몸매가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싶어서 이런 모델 화보 같은 사진을 첫 번째에 놨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그 제가 비행기 앞에 서 있죠. 사실 저는 그 경량항공기 조종사라는 그 파일럿이에요. 대한민국 파일럿입니다. 라이센스가 있고 막 훈련도 많이 받았어요. 취미로 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어디 모임에 가서 처음 보는 사람한테 저는 사실 취미로 비행을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게 재수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저한테 와가지고 민성씨 근데 비행기 조종하세요? 라고 물어봐주면 그때부터 제가 너무 자랑스럽게 말하겠죠. 막 하늘이 어떻고 착륙이 어떻고 전 사실 파일럿이에요. 자랑스럽게 말하겠죠. 또 그 사람이랑 또 관계가 되게 좋아지겠죠. 또 그리고 제가 좀 라코스테라는 브랜드에서 스타일링 클래스 세일즈 강의를 했었어요. 이런 것도 조금 상대방이 말해주면 되게 좋겠죠. 저는 또 그 월간 홈쇼핑이라는 잡지에 그 일면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먼저 물어봐주면 되게 좋겠죠. 이렇게 상대방의 그 카카오 스토리나 그 SNS를 미리 들어가 본다면 그 사람이 지금 요즘 관심 갖고 있는 것이나 자랑하고 싶은 것이나 혹은 되고 싶은 그런 이미지를 그 이미지네이션 해놓은 걸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상대방이 이제 SNS를 미리 보고 가면은 그 사람과의 관계나 혹은 영업 전화가 굉장히 편할 테니까요. 이 부분도 되게 꿀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사실 그 TA라고 한다면, 전화라고 한다면 그 TM 사업부라고 해서 그 텔레마케터라고 하죠. 전화통화로 계약의 클로징까지 가는 그런 텔레마케터 집단이 아닌 이상은 전화의 가장 큰 목적은 상대방과의 만남일 겁니다. 자, 이 전화의 약속을 잡는 것에도 사실 스킬이 있는데요. 약속은 선택 기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 주입식 교육과 그 오지선다형의 그 정답을 선택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죠. 그거를 활용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저와 한번 고객님 언제 한번 도움을 드릴 수 있는데 만나보시겠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고객의 선택은 예, 만나보시죠. 혹은 아니요, 만나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보기에 아니요라는 항목을 주면 안 돼요, 여러분. 애초에 이 선택 기법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저 고객님, 주말이 좋으세요? 주중이 좋으세요? 물어보면 선택하겠죠? 보기에는 아니오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주중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주중 중에 좋으신 날을 저한테 먼저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라고 하고 고객은 도망가 버립니다. 그게 아니고 오전이 좋으세요? 또 오후가 좋으세요? 또 물어보시는 점점
좁혀나가는 거죠. 이렇게 몰이하듯이. 오전이 좋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네, 그러면은 월요일 오전 11시, 화요일 오전 11시, 금요일 오전 11시 중에 어디가 좋으신가요? 라고 상대방이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고객이 네, 그럼 월요일 오전 11시에 만나시죠 라고 한 번에 오케이가 나올 수 있고, 혹은 고객은 저기 죄송한데 월요일밖에 시간이 안 되는데 월요일 12시나 오후 1시는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왜냐면 고객의 프레임 자체가 선택을 하는 프레임에서 부탁을 하는 프레임으로 바뀌거든요. 못 이기는 척 제가 한번 스케줄 조정해서 그럼 이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 기법을 사용하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일단 내가 안 되는 스케줄을 피해서 상대방과 약속을 잡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선택 기법으로 잡은 약속은 웬만하면 고객이 펑크를 내지 않는 비교적 건강한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준 보기 중에서 고객이 도저히 맞출 수 있는 시간대가 없다, 그래서 약속을 그 다음 주로 미뤄야 된다,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제가 안 되는 시간은 피해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사람은 안 된다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그런 욕구와 욕망이 생겨요. 그것을 심리학에선 리액스턴 효과라고 합니다. 안 된다고 하니까 첫 번째로는 더 만나고 싶어지는 거죠. 두 번째로는 내가 보험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만날 수 없는 영업사원이네, 얼마나 유명하고 대단한 영업사원일까 라고 오히려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속을 잡으실 때는 그 2주를 넘기시면 안 돼요. 스케줄을 체크하는 영업사원이 나에게는 유효한 약속이지만 고객들은 굳이 3주 뒤까지의 약속을 기억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택 기법으로 2주 안에 약속을 잡으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겁니다. 노력하는 사람이 모두 성공하진 않지만 성공한 사람은 모두 노력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저와 함께 소비 심리학을 배우고 있는 거 아닐까요? 간단하지만 유용하게 지금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소비 세일즈 스킬을 여러분께 말씀드린 저는 소비 프로파일러 김희성이었습니다.